네, 들으신 것처럼 야권 후보 단일화가 깨지면서 이 대선 막판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그 사이 양측 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물밑 움직임을 취재한 박경준 기자에게 조금 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오늘 안철수 후보 기자회견 내용 중에 윤석열 후보의 답이 없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후보가 제안했던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경선에 대해서 일주일이 지나도록 한다, 안 한다 답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을 마친 어젯밤 더 이상 답변을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애초에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기 전날인 27일까지는 시간도 촉박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문제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안 후보가 제시한 방식으로는 단일화가 어렵다는 게 그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당의 다양한 레벨에서 단일화를 위한 실무 논의가 진행돼 왔던 겁니다. 꾸준히 그동안 이야기가 오고 갔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 예,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양측은 캠프 고위급 인사들에서 실무진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물밑 접촉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계까지 논의가 진전이 됐었던 건지 취재가 됐습니까? 예,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그리고 주고받기식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후보 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됐는데 안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태어난 금요일쯤 기류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안철수 후보의. 근데 뭐 그 전이든 후든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통화를 하긴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두 후보는 오늘 오전에 통화를 했는데 안 후보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백브리핑 때 공개했습니다. 네. 아침에 그 통화하셨을 때 혹시 야권 단일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신 분 있는지요? 예,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1시간 뒤쯤 안 후보가 콜백을 해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안 후보는 통화에서 단일화 얘기는 없었다고 했는데 그럼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두 후보는 당장 만나기보다는 협상을 맡을 실무자를 후보가 직접 지정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 통화 이후에 안 후보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서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다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윤 후보도 적지 않게 당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사정 때문에 안 후보는 윤 후보가 답을 주지 않아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에선 오히려 안 후보가 판을 깼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당 쪽에는 좀 취재된 내용이 있어요? 사실 여러 차례 전화를 해봤지만 핵심 관계자들이 아직까지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실무자들도 단일화 결렬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걱정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안 후보가 판세를 뒤집지 못할 경우 대선 이후에도 세석분인 의석수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는 위기감 때문일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안 후보의 결정이 과연 이 막판 대선에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은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층은 윤석열 후보 지지로 결집하는 분위기입니다. 안 후보가 공언한 대로 완주를 하더라도 안 후보를 찍으면 사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안 후보가 하락 추세인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단일화 결렬이 큰 변수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야권 단일화가 정권 교체 민심을 하나로 모은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막판까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좀 더 굴러갈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